이 되는 것과 동시에 마주하게 될 현실의 벽과 세속의 고민에 물들지 않고 싶은 마음. 이 정도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고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피터팬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이 없겠지만 책보다는 뮤지컬이나 애니메이션으로 접하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소설로 읽는 피터팬은 훨씬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한밤의 인문학 고전 시리즈. 오늘은 끊임없이 영화되고 뮤지컬과 연극으로 공연되고 있는 피터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정혜월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피터팬 그러면 아마 청취자분들 귀에 머릿속에 피터팬의 영상이 이렇게 착 제일 먼저 떠올랐을 것 같아요. 네, 피터팬은 아무래도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그쵸? 어린이들을 유혹하는 너도 한번 날아봐. 너도 생각만 하면 날 수 없다는 생각만 버리면 날 수 있어. 그 아이들이 슈퍼맨 다음으로 네. 높은 데서 뛰어내리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피터팬 닮아가겠다고 해서. 사실 피터팬이 없어도 아이들은 뛰어내리긴 할 텐데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모방의 유혹을 많이 느끼죠. 근데 피터팬 소설로 읽으신 분들은 또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껍거든요. 그래서 두껍고 또 뭐 많은 캐릭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피터팬, 웬디, 팅커벨, 또 후크 선장 말고도 그냥 아이들 하나하나 그리고 또 후크 선장의 부하들 스미라는 부하가 되게 귀여운데요. 귀엽고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재밌고 또 인디언도 나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피터팬 속에서 또 그 웬디의 부모들 네, 웬디의 부모도 굉장히 재밌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디를 처음 나왔을 때 웬디 아버지는 얘를 키우는 것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얘를 키우지 말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돈밖에 모르고 정말 약간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에요. 스크루지의 젊은 시절 같은 사람인데 웬디의 엄마는 그런 계산적인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도저히 이렇게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왜 저렇게 계산적인 남자를 받아들였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거예요. 똑똑하고요. 그런데 그런 사랑과 공감과 또 아이들의 순수함과 이런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였는데 그런 엄마가 이제 이 피터팬이 오기 전에 웬디와 그 동생들을 너무나 막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웬디네 집이 가난해요. 예. 그러니까 아주 부자는 아니고 그렇다 뭐 아주 뭐랄까요. 찢어지게 가난하진 않은데 아직 이제 중산층에 완전히 진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모를 두지 못하고 유모 대신에 개를 키워요. 개들이 부모가 없을 때 애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웬디의 아빠는 굉장히 수치심을 느껴요. 네. 아, 이거를 우리 집에 유모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애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약간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속물적이고. 그런데 이런 인물들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소설로 읽었을 때는 훨씬 더 이게 단지 동화라는 생각이 안 들고 어른들을 위한 얘기구나. 그러네요. 예, 네. 어른들이 이 속의 인물들을 보면서 아, 무엇이 우리 안에 어린아이를 죽이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 안에 피터팬을 죽이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굉장히 또 철학적인 측면도 많아요. 그래서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뭔가 사유할 수 있는 또 생각의 거리도 어떤 생각거리도 던져주는 너무나 멋진 작품인 것 같아요. 외국의 동화는 네. 동화도 아닌데 우리나라에 동화로 소개된 경우도 그렇죠. 있고. 인어공주도 굉장히 철학적이죠. 네. 동화 어린아이가 읽는 책이 아니라 어른들이 사실 읽어야 될 책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근데 피터팬이 처음 웬디네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이 피터팬에 쏙 빠져들게 하는 굉장히 멋진 장면인데 피터팬이 웬디네 집을 계속 엿봐요. 네. 그러니까 웬디에게 뭔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웬디는 사실 아이들한테 동생들한테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는 근데 엄마가 없을 때 웬디가 엄마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웬디에게 동경을 느끼고 웬디에게 계속 옛날 이야기를 듣고 싶고 피터팬이 그리고 웬디가 가진 것들 엄마와 아빠와 동생들을 좀 부러워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웬디네 집에 거의 침입하다시피 한 거죠. 네.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 그림자와 피터팬이 분리돼요.
그래서 그림자를 찾으러 피터팬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동화적인 설정인 거죠. 이래서 사람들이 동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화인지 소설인지 이런 구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네. 이 소설이 원래 연극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연극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제임스 매튜 베리는 이 소설의 작가는 계속 공연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희곡 작가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희곡을 써서 이제 그걸 나중에 좀 더 발전시켜서 소설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였지. 이 사람은 항상 공연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열광적인 환호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 공연이 다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흥행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밌는 얘기를 만들까? 어른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재밌는 얘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한 거예요. 실패도 많이 하고요. 네. 근데 그 실패 끝에 이제 피터팬이 데이트를 쳐가지고 정말 이제 사랑받게 되는데 그 그림자를 쫓아다니러 막 그 동분서주하는 피터팬의 모습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굉장히 뭔가 철학적이기도 하고 아 우리는 그림자를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을 때요. 네. 아 그렇구나. 연극 무대에 올려졌을 때 그 상황들을 상상했겠구나. 네. 피터팬이 연극에 어울리죠. 네. 피터팬의 그림자 하나를 만들어서 그 그림자가 막 뛰어다니고 도망다닐 때 잡으러 다니고 이러면 네. 관객들 입장에서 눈앞에 너무 재밌죠. 그런 관계가 벌어지는 거. 실루엣 애니메이션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림자로 만드는 애니메이션. 그래서 그때 피터팬이 그림자를 잃어버렸을 때 너무 당황하는 모습을 웬디가 발견하고 웬디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그림자를 꿰매줄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피터팬은 꿰매는 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바느질도 모르고. 한 번도 엄마가 양말을 꿰매주고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웬디에게는 너무나 쉬운 거죠. 예, 웬디는 굉장히 어른스럽거든요. 어린이긴 하지만 이제 거의 사춘기에 가까운.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똑똑하고 성숙한 조숙한 아이인데 네. 이 피터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연민을 느낀 거죠. 얘는 왜 이렇게 철이 없을까? 얘는 왜 이렇게 자기 관리가 안 될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꿰매는 모습이 있는데 피터팬의 발과 피터팬의 그림자를 합쳐서 이렇게 꿰매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지금 어른이 돼서 읽어도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와 다른 사람의 존재 사이를 메워주는 그런 이 바느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야기를 창조하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아닐까? 또 타인의 아픔을 보살피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들은 그 사람의 그림자가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되고 그림자, 상처잖아요. 상처나 트라우마나 컴플렉스 같은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어도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공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이 웬디의 그 바느질 해주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뭐랄까 믿음직스럽더라고요. 그 동화에 굉장히 많은 동화가 네. 그림자 찾아서 다니거나 그럼요. 그림자가 도망가거나 맞아요. 이런 게 있는데 거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전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래동화 같은 데 보면은 네. 막 그림자가 없어져서 찾고 예. 그림자가 분리된 그림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똑똑 노크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건 훨씬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건 안데르센 동화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 아마 인류의 원초적인 신화가 아닐까.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소설들이나 좀 좋은 작품들을 보면 파우스트도 그렇고 또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렇고 이런 작품들이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를 민간에서 떠들고 있었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이제 글의 형태로 문자 언어의 형태로 바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피터팬도 그런 요소들이 좀 섞여 있을 거예요. 완전히 다 전체적으로는 소설인데 네. 전체적으로 완전한 창작인데 아마 민담적인 요소도 좀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예전부터 궁금했던 거고요. 아마 네.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피터팬하고 웬디 둘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보면 웬디가 살짝 많아 보일 수 있어요. 웬디가 약간 더 성숙하고 네, 맞아요. 그래 보여요. 그런데 피터팬은 몇 살인지 모르잖아요. 피터팬은 영원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네. 네버랜드에서 몇백 년을 살았는지 몇천 년을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어른이 아니라 어른애잖아요. 그러니까 피터팬은 굳이 안 얘기를 하자면 피터팬은 어른이 될 필요도 없고 되지 않기로 결심하고 영원히 어린아이로 계속 장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네버랜드의 이제 수장격인데 그 네버랜드에 데려간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들이었어요. 부모가 깜빡하는 사이에 이제 잃어버린 아이들, 부모가 신경 쓰지 못하고 보살펴주지 못해서 방치되거나 잃어버린 아이들을 피터팬이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피터팬의 그런 순수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단순하진 않고 어른들에게 상처받은 아이들이 모여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네버랜드는 또 중요한 곳이고, 웬디와 피터팬의 로맨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네. 피터팬도 약간은 뭔가 싱숭생숭하고 설레고 이런 감정을 느끼려다가 피터팬은 사랑을 느끼는 순간 어른이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예, 사랑을 네. 느끼는 순간 우리는 사춘기나 어른에 접어드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네버랜드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 웬디의 감정을 살짝 눈치채려다가 마는 거죠. 그런데 웬디 같은 경우는 피터팬이 자기 감정을 못 알아주니까 네. 눈치 없이 막 그 자신의 설렘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처음엔 좀 속상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팬의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까지 사랑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동화는 보통 축약본이거든요, 피터팬은. 그리고 뮤지컬에도 잘 안 나오고 애니메이션은 더더욱 안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웬디가 후크 선장한테 잠깐 설레요. 후크 선장을 네. 그래요? 이 장면이 이제 소설 속에서 나오는데 엄청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아요. 아주 짧은데 네. 후크 선장은 사실 모두에게 이제 악당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원래 굉장히 이제 엘리트 집안 출신이었고. 그 험상궂게 생긴 후크 선장이요? 네. 그래서 뭐 이튼 스쿨이나 이 정도를 다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엘리트 집안이었고 본인도 공부도 잘하고 되게 또 잘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젠틀맨이라는 일종의 그 영국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신사에 굉장히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악당이 아니라 신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컴플렉스와 수많은 사건들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죠.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특히 이제 악어에게 손을 잡아먹힌 네. 손이 떼어져 버린 그 상처가 그에게 너무 치명적이었고, 그리고 악어가 계속 이제 다가오잖아요. 예, 악어를 볼 때마다 그리고 네버랜드에서는 악어가 안 죽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후크 선장은 인간이거든요. 후크 선장은 언젠가는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시계가 째깍째깍 울리면서 그러니까 손은 맞아요. 다 없어졌겠지만 예. 시계는 악어 안에 살아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계속 다가올 때마다 후크 선장은 막 엄청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이 어른이 돼서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도 후크 선장처럼 저 손이 악어에게 정말 저당 잡힌 그런 존재들 아닐까? 왜냐하면 시계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시간 강박에 시달리는 벌써 7월이잖아요. 네. 1년의 반이 지나갔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깜짝 놀라잖아요.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러지?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만 이런 불안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은 후크 선장의 불안을 이제 다시 읽어보니까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후크 선장이 너무나 신사적으로 처음에는 피터팬이 미운 거지 웬디가 미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웬디를 포섭해서 피터팬을 잡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웬디한테 잘해줘요. 그렇죠. 웬디에게 굉장히 잘해줘요. 그러니까 웬디는 철없는 피터팬이랑 피터팬의 그 아이들만 막 엄마처럼 보살피다가 너무나 어른스럽고 신사적이고 예절 바르고 멋진 후크 선장을 보고 처음에는 살짝 설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사귀었어요? 그거는 사귀기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예, 그리고 설레는 거죠. 그냥 잠깐 설렐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 좋아하다 말듯이. 네네. 그냥 잠깐 설레다가 그냥 또 잊어버리는 거죠. 웬디는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래서 피터팬과 후크 선장 사이에서 잠깐씩 설레는 그 웬디의 마음이 굉장히 저는 되게 놀랐어요. 제임스 매튜베리 또 남자인데 이런 감정에 대해서 여자아이들의 이런 미묘한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잘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임스 매튜베리도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자신도 또 하나의 피터팬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터팬이 이렇게 이 네버랜드로 간 이유가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아서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피터팬을 낳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피터팬을 어떻게 키울까? 얘를 막 변호사로 만들까? 뭘로 만들까? 하면서 아이를 가지고 이제 갓난아기인데 네. 갓난아기를 데리고서 그렇게 계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그런 부모의 세속적인 욕망을 보고 피터팬이 너무 놀란 거죠. 네. 예, 그래서 피터팬이 그런 부모님에게 실망해서 이제 집을 떠나버려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피터팬이 엄마가 그리워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아직까지 날 기다리고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가봤더니 자기 자신은 다 잊어버리고 네. 새로운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피터팬은 너무 충격을 받고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해요. 그런 것이 부모님에게 너무나 받고 싶었지만 결코 사랑받지 못한 이 제임스 매튜 베리의 자신의 실제 라이프 스토리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임스 매튜 베리가 어렸을 때 형이 죽거든요. 근데 네. 형은 엄마가 정말 특별히 예뻐하는 자식이었던 거예요. 예, 그 동생보다 형을 훨씬 예뻐해서 누가 봐도 티가 나게. 그래서 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거의 이제 침대에서 나오지도 않고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 상태였고,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아직 아이니까 네. 엄마한테 관심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재롱도 피워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아무리 해도 안 돼서 그 제임스 매튜 베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형의 옷을 입고 형의 옷을 입고 엄마 앞에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예. 닮기도 했으니까. 예. 죽은 내 아이가 살아 돌아왔나 싶다가 둘째라는 것을 그러니까 작은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처음으로 엄마가 자기를 봤다고. 이 형이 죽은 다음에 제대로 봐줬다. 자기를 보질 않았는데 형이 죽은 다음에 처음으로 자기를 봤다는 그런 얘기가 피터팬의 어떤 프리히스토리, 그 피터팬을 만들기까지의 네. 과정을 다룬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버랜드를 찾아서라는 영화인데 그런 장면들을 보면 그 피터팬의 어떤 어린아이다운 순수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단지 그냥 어른이 되면 돈도 벌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책임도 져야 되고 그래서 힘들어서만은 아닌 거예요.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던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팅커벨하고 후크를 소재로 다룬 그러니까 각각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진 적도 있다고요? 네, 그 영화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팅커벨은 웬디를 질투하거든요. 이게 되게 러브라인이 재밌어요. 어떤 사랑도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팅커벨은 피터팬을 사랑하고 피터팬은 웬디를 잠깐 좋아하려다가 말고 웬디는 피터팬과 후크 선장 사이에서 살짝 흔들리고 피터팬이 이제 사실은 웬디의 첫사랑인 거죠. 예, 첫사랑이지만 피터팬은 영원히 자라지 않는 아이이기 때문에 웬디가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팅커벨은 요정이니까 피터팬은 그래도 사람이거든요. 예, 죽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웬디의 입장에서 보면은 팅커벨은 그냥 요정이고 자신과 이제 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팅커벨은 웬디를 볼 때마다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화 잘 내고 새침하고 막 그런 팅커벨이 막 스타일이잖아요. 장난을 치고 막 그런 모습이 너무 귀여운데 거기서 이제 팅커벨이 막상 연극을 할 때 정말 인기 있는 캐릭터였던 거예요. 1904년에 피터팬이 처음 무대에 올랐대요. 근데 이 희곡 피터팬이 처음 무대에 오르던 날 그 팅커벨이 잠깐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팅커벨을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연극에서 대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집중해서 보고 있다가 팅커벨을 살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박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가 여러분들 꼭 박수를 치셔야 우리의 팅커벨이 살아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열광적으로 박수를 친 거예요. 그게 연극이 성공했다는 신호였죠. 팅커벨이 살아나기를 안 바라면 사람들이 박수 대충 쳤을 텐데 열광적인 박수를 화답하는. 그러니까 팅커벨이 정말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 요정이 정말로 누구나 그런 마음이 좀 있긴 하잖아요.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동심이라는 거죠. 그 동심을 끌어내준 것이 피터팬의 성공 요인이었고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이유죠. 네. 근데 전 피터팬 하면은 우리 한때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불렀던 어른 되기 싫어요. 맞아요. 그래서 떠올라요. 좀 안 좋은 뜻으로 더 많이 쓰죠.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몸은 성장하는데 마음은 난 어린이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뭐 된다. 이제 이런 것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네요. 피터팬 컴플렉스는 보통 이제 철들지 않는 어른을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 쓰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피터팬 컴플렉스가 만약에 정말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만 이기적이고
막 이런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터팬 컴플렉스라고 붙여서 이게 좀 안 좋게 해석이 된 것인데 피터팬의 좋은 점도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 피터팬은 원한을 쌓아두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도 잘 잊어버리는 것처럼 네네. 웬디한테 살짝 헷갈렸다가 설레다가 그래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증오심이나 분노나 슬픔이나 이런 것도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늙지 않는 이유, 이 소년이 영원히 늙지 않는 이유가 감정을 쌓아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 그럼? 예, 그래서 감정을 쌓아두지 않는 어린이들의 그 순수함은 단지 마음이 순수해서라기보다는 기억함으로써 인생을 무겁게 만들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 것도 가끔은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봤네요. 예, 가끔은 망각할 필요, 가끔은 감정으로부터 좀 해방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작가님이 꼽으신 명장면 있으시면. 네.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한 장면만 얘기한다면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네버랜드를 떠나서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네버랜드에서 피터팬이 데려다 주잖아요. 데려다 주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웬디와 존과 마이클이 부인의 품에 안겼을 때 세상에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순간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광경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창문을 통해 방 안을 지켜본 작은 소년 피터 외에는. 피터는 그동안 다른 소년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황홀한 기쁨들을 많이 느껴봤다. 그러나 창문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그 행복한 광경은 피터 자신은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피터는 영원히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웬디는 네버랜드도 경험해보고 이 정상적인 세상도 경험해봤잖아요. 웬디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상처를 이어주는, 꿰매주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피터팬을 왠지 여러 입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문학 정여울 작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기상 상황이 이렇게 썩 좋지 않고요. 지금 남부하고 충청 지방 쪽으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지금 1030님께서도 북대전에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고 있는 작품은 이언 맥큐언의 칠드런 액트입니다. 항상 모범적인 삶을 살아오던 피오나는 아담의 돌발 행동을 받아주기가 어렵습니다.